자, 69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댔으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때 fx 플러스 2 곱하기 f 1마 x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온대. 자, 요 식을 하나 줘놓고 f9를 구해보래. 자, 그러면 요런 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풀이 방법이 지금 내가 풀진 않았지만 68번 같은 또는 이따가 풀겠지만 70번 같이 점차 조금씩 나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거야. 그러면 원래 이런 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x에다 0 넣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x에다 0을 넣었을 때 뭔가 대단히 무언가 의미 있는 거를 딱 찾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될까? 근데 일단 요런 형태, 지금 여기 결국에 넣는 게 x랑 1마 x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류의 문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이 똑같은 값을 지닐 때. 그러니까 봐봐,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0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 0을 넣으면 얘가 f0 플러스 2 곱하기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 식에서 얘들아 f0이나 f1의 값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 단독으로는 의미가 크게 없어.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으면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래서? 얘는 지금 0이랑 1이니까 둘 다 다른 값이니까 이 식에서 f0이 몇인지 f1이 몇인지 알 방법이 없잖니.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둘의 값이 똑같으면 식이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네들이 똑같게 되는 x값이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봤을 때 x에다 2분의 1을 한 번쯤은 넣어볼 만한 거지. 이게 실제로 쓰이건 안 쓰이건. 생각은 요렇게 생각이 가야 돼. 그래서 x에다 2분의 1을 넣어보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요렇게 나오지. 그럼 내 의도대로 이번에는 얘네들이 똑같잖아. f2분의 1이라고. 그럼 요거는 계산이 돼서 f2분의 1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요렇게 흘러가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뭐 굳이 구한다 친다면 요렇게 되니까 f2분의 1은 마이너스 12분의 7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했다고 쳤을 때 얘랑 이 9랑 딱히 연관성이 없잖니. 그지? 그럼 2분의 1을 안다라고 해서 또 얘한테 2분의 1을 넣는다거나 뭐 어차피 그러면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구했을 때 뭔가 딱히 연결 지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똑같게 되는 x값을 넣어볼 만은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딱히 영향가가 없다고. 근데 생각은 해야 돼.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넣어봐야겠다라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오히려 요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냐? 잘 봐. 이 식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 하지만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0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지.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얘한테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우리 방금 0 넣었잖아. x에다 1 넣어보자. 1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보여 얘들아? 요 두 개의 식이 연립이 되지. F0과 F1을 치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뭐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튼 연립하면 F1도 구하고 F0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요 두 개의 구조가 아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다면 우리가 구할 거 이거 아니야? x에다가 몇이랑 몇을 넣으면 될까? 맞춰봐. x에다 몇이랑 몇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f9를 구할 수 있을까? 이해됨? x에다 9 넣으면 얘가 f9가 되고 얘가 f-8이 되지. x에다 마이너스 8 넣으면 얘가 9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지. 그럼 그 두 개로 연립하면 나오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x에다 9 넣으면 f9 플러스 2 곱하기 f-8은 81에서 2 빼니까 79. 다음 x에다 마이너스 8 넣으면 순서 이쁘게 바꿀게. f-8 다음 2 곱하기 f9가 마이너스 8 넣으면 64에서 2 빼니까 62.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내가 원하는 f9 값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너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너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알맞은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 그 넣는 게 잘 보이면 되게 쉽게 풀리는데 안 보이면 어려워.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애초에 뭐야? fx에 대한 식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하라는 문제도 아니야. 어떻게든 저 수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뽑아내야 되거든. 그러려면 일정 어떤 특별한 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때 지금 내가 풀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보여서 원래는 0 넣는 게 일반적이다. 0 한번 넣어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걸로 뭔가 건덕지가 없다면 얘네 둘의 F에 묶여있는 미지수가 얘는 X고 얘는 1마 X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봤을 때 얘네들이 똑같아지는 거를 찾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2분의 1 한번 넣어볼 만하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 넣어봤자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패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X에다가 2분의 1을 넣는 게 아니라면 얘랑 얘가 무조건 관계가 얘가 맞으면 얘가 동그라미라면 얘가 세모가 되는데 얘가 동그라미가 될 때 얘가 무조건 세모가 되는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 번은 얘가 9가 되고 한 번은 얘가 9가 되는 x값을 넣자는 거야. 그럼 연립이 되니까.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연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f9가 알고 싶은 거니까 얘가 지워지는 쪽으로 가야지. 얘한테 2 곱하자. 그럼 4에 f9, 2에 f-8, 124. 얘와 얘를 빼버리면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3 곱하기 f9는 얘에서 얘 빼니까 45. 그래서 정답 15.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 내는 사람은 별게 아닌데 문제 풀 때 좀 곤란해. 숫자 어떤 수를 넣어야 될까가 고민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fx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정 수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쉬운 문제라면 너희 다 찾을 거야. 잘 찾는데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내가 몇 개 말해 준 거고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저렇게 되는 거다. 왜? 얘네들의 구조가 x랑 1마 x이기 때문에 얘가 9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얘가 9가 되게 맞춰주면 얘가 마이너스 8 되니까 아 이거 무조건 연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거? 오히려 너희가 더 잘 보일 만한 문제는 270번이야. 270번. 지금 fx에 대한 식 하나 줬고 가운데
추가적으로 준 게 F0이 2다. F1이 4다. 요거 줬단 말이야. 그럼 요걸로 문제수 구하라고 하는 어떻게든 너희는 2와 2분의 5와 3을 만들어야 돼. 한번 생각해보자. 못 풀어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풀면 좋고. m과 n을 어떤 수로 넣어야 내가 원하는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쉽지 않아. 첫 번째 F2를 구하기 위해서 m과 n에 뭘 넣으면 좋을까를 고민했을 때 당연히 알려준 거를 써먹어야겠지. 그래서 m과 n에다가 0과 2를 넣어보면 되겠구나. 첫 번째로 0과 2를 넣어보자. 순서는 상관없어. 넣어보면 F1은 2분의 F0, F2 이렇게 되는데 얘 알잖아. 그럼 얘 구할 수 있겠지. 이 얘기야. 이걸 잘 찾아야 된다고. 그게 1이야. 이 문제에선. 그래서 뭐 알 거 집어넣고 계산 쓱 해주면 어렵지 않게 F2는 몇이다? 몇 나오니? 6. 2분의 5 구하려면 뭐 넣어야 되는지 찾은 사람? 2분의 5가 순서대로 하자면 지금 2분의 5는 지금 분수라서 조금 까다로울 거고 F3 먼저 구할 수 있지. 1, 3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이거는 뭐 푸는 누구는 풀고 누구는 못 풀고는 큰 차이가 없어. 찾냐 못 찾냐의 차이야. 그냥 틀린 그림 찾기랑 똑같아. 찾냐 못 찾냐. 1, 3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머리가 돌아가야 돼. 많이 풀어보면서 1, 3 넣어볼까? 그럼 얘는 F2가 되겠지. 여기는 2분의 F1, F3이 되겠지. 그럼 F1 알잖아. F2도 구했잖아. 그러면 F3이 나오겠지. 그래서 F3이 8. 그럼 이제 2분의 5 남았네. 2분의 5는 오히려 여기까지 오면 쉽지. 왜? 2분의 5는 무조건 여기서 2분의 5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2분의 5를 넣을 리는 없잖아. 얘가 2분의 5가 나와야 돼. 당연히 2, 3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일단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그냥 받아 적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알잖아.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다들 됐을까? 자, 그러면 그 아래 71번 보자. 71번 내가 해볼게. 자, 71번. 정의역 1, 2, 3, 4, 5, 공역 1, 2, 3, 4, 5. 1부터 5까지밖에 못 써. 자, 이때 F1은 F3이랑 F4랑 더한 값이고 그거는 F2에서 F3을 뺀 값이래.
자, 이때 F2와 F4와 F5를 더한 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있는 F1, 2, 3, 4, 5는 여기는 안 써있지만 F5까지 전부 다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몇부터 몇까지야? 당연히 1부터 5까지만 가능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딴 말이 없으니까 함수값 겹쳐도 돼. 되지? 내 말. 함수값 겹쳐도 되잖아. 지금 내가 한 말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얘들아? 문제에서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딴 말 없으니까 함수값 겹쳐도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일단 지금 여기서 누군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쉽겠니? F1이겠지 당연히. 얘는 혼자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보자 얘들아. F1이 될 수 없는 수가 누굴까? 5. 이유는? 얘네 둘을 뺐을 때 5가 나올 리가 없잖아. 얘네 둘이 각각 1 아니면 1부터 5까지밖에 숫자가 안 되는데. 그치? 다음. 그럼 여기 이 빼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거. F2랑 F3 중에 누가 더 클까? 무조건 F2. 왜?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치? F2는 F3보다 무조건 큰 수야. 같을 수도 없어. 그치? 다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F1이 될 수 없는 수 또 누구? 1. 얘네 둘이 1에서 5까지 갔는데 걔네들 더한 수니까 얘는 1이 절대 안 되지.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로 줄어? 3개. 그러면 나눠서 풀자.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내가 말한 부분은 너희가 머리가 돌아가야 돼, 요거는. 아, F1이 1이랑 5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F1이 2라면. 그러면 얘들아, F3이랑 F4는 이미 끝났다, 그지? 어차피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게 1에서 5밖에 안 돼. 0도 안 돼. 음수도 안 되고. 근데 얘네들을 더했더니 2 나왔단다. 그러면 둘 다 1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F2와 F3이 남았네? 얘네 둘을 뺐을 때 2 나와야 돼. 근데 숫자는 1부터 5까지밖에 못 가져. 그럼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수는 뭐 있을까? 여기까지는 확정이고 F2가 몇이라면? F2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몇? 3. F2가 3이라면 F3은 1일 거고 F2가 4라면 F3은 2일 거고 F2가 5라면 F3은 3이겠지. 됐을까? 지금까지 쓴 거에서 뭐 문제에서 준 거에서 뭐 위배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됐을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2, 4, 5의 함수값의 합의 최대 최소값이지. 그럼 요때 봅시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안 다루고 있는 게 누구야? F5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F에 관련된 식은. 애초에. 그럼 F5는 뭐야? 아무거나 해도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대1 함수,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아무 말도 없으니까 겹쳐도 된댔잖아. 얘들아,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F5의 최소값은 몇이겠어? 1. 최대값은? 5. 오케이. 자, 그러면 답 써봅시다. 자, 요 경우라면 F2, 4, 5의 합의값은 F2가 3, F4는 1, F5의 최대값 5. 3, 1, F5의 최소값 1. 아, 요 경우일 때는 문제에서 원하는 애의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5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요 짓을 F1이 3일 때, 4일 때 해보면 되지. 이렇게 해야지. 좀 귀찮은 문제가 돼버리지, 이제는. 그래서 해보면 그럼 얘들아, 어차피 여기 맨 마지막에 F5에다가 5 더하고 1 더하는 건 매 한 가지일 거냐? 똑같겠지, 당연히.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가지 말고 우린 뭐만 찾자?
F2와 F4의 합이 언제 제일 클지, 언제 제일 작을지만 보자고. 오케이? 그럼 이때는 F2와 F4만 더하자. 5. 오케이? 이때는 F2와 F4의 합은 6. 여기서는 F2와 F4의 합은 4지. 그럼 일단 얘는 탈락. 가장 크지도 않고 가장 작지도 않으니까. 그럼 일단 최소값 후보, 최대값 후보. 오케이? 내 말 이해됨?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F1이 3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F1이 3이라면 거꾸로 갑시다. 아, 이것도 다 되는구나. 그냥 가자. 자, F1이 3이라면 얘네를 더해서 3 나와야 돼. 그럼 몇 가지? 얘네를 더해서 3 나오려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방법이. 두 가지지. 1, 2, 2, 1. 익숙해지면 이거 금방 해. 구조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이 문제에서 풀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얘들아? F1을 기준으로 삼자, 이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차피 이 아래 거는 너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쭉쭉쭉쭉 나오는 애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 됐지? 다음, 이제 F2와 F3으로 가자. 야, 근데 F3이 여기서 정해졌잖아. 야, 잠깐. 그럼 여기서도 볼 거 없지? 내가 말 잘못했다, 그지? F3이 1로 확정됐잖아. 그럼 여기서 얘랑 얘는 애초에 없네. 그치? 애초에 없네. 볼 것도 없었네. 요거밖에 안 되네. 그지? 내가 말 잘못했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요 경우랑 요 경우로 나눴어. 지금 이제 이거 빼기 해볼 거야. 근데 지금 F3이 이미 확정됐잖아?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 경우라면 누가? F2가 4겠지. 요 경우라면 F2가 5겠지. 그러면 요때 F2와 F4의 합은 6. 이때 합은 6. 아, 둘 다 여기네. 자, 마지막. F1이 4라면. 자, 더해서 4 나오는 가지수는 3가지나 있지.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쪽을 먼저 볼까? 뺐을 때 4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자. 그래서 F2가 몇이어야 돼? 5. F3은 1이어야만 해. 그치? 빼기 먼저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F3이 1로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F4는 무조건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F2와 F3의 합은? F4의 합은? 8. 됐다.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작네. 그 문제에서 원하는 F5까지 더했을 때 최대 최소값은 얘가 최소니까, 얘가 최대니까 얘한테 F5의 최대값을 더한 게 진짜 최대겠지. 13. 다음 F2와 F4를 더한 최소값이 여기서 떴으니까 얘한테 F5의 최소값까지 더하면 그게 전체 최소겠지. 그래서 정답이 최대값 13, 최소값 5 더해서 정답 18.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건 솔직히 말해서 뭔가 대단한 문제는 아니야. 그냥 잘 찾고 잘 대입해서 말에 맞게 너희가 잘 전개해 나가면 되는 거야, 생각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내가 무언가 도와주기가 애매해, 사실. 그냥 잘 찾아야 돼. 그게 다야. 알겠지? 그때
만약에 요 문제라면 뭐다? 제일 중요한 게 F1을 기준으로 삼자라는 거. 그때 F1이 이 식을 보고 F1은 1이랑 5는 절대 안 되겠네. 그래서 F1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해보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 자, 정리됐으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거든? 그냥 F 함수랑 G 함수가 지금 문제 다 똑같네. F랑 G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다는 말은 식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식이 똑같아도 똑같겠지만 F랑 G한테 1 넣었더니 함수값이 똑같아. 2 넣었더니 똑같아. 3 넣었더니 똑같아. 그러면 F랑 G랑 똑같다고 하는 거지.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을 대입했을 때 두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다? 그러면 두 함수가 똑같다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로만 해보자. 여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숙제로 해봐. 272번은 F랑 G가 똑같아야 되는 집합 A, 정의역은 몇 개가 될 수 있냐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4랑 7X 마이너스 2가 똑같게 되는 X값을 구하면 되겠지. 3차 방정식 풀면 되고 273번은 정의역 ABC로 정해져 있네.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되고 B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되고 C 넣었을 때 똑같아야 돼. 맞니? 근데 이거 A, B, C 넣어봤자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아까 했던 272번 하던 대로 또 뭐 하면 돼? 두 식이 똑같다라고 해서 근을 구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세 근을 구하면 그게 A, B, C가 되겠지. 그런 거고. 274번은 진짜로 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1, 3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F랑 G한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똑같다. 1 넣었을 때 똑같다. 3 넣었을 때 똑같다. 라고 해서 식 세우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식만 GX가 복잡해 보일 뿐. 넣어보면 식 바로바로 다 나와. 그래서 여기는 딱히 내가 도울 것도 없고 이거 충분히 다 풀 거야. 숙제로 하시고 여기 함수 어려운 거 많으니까 그거에다 좀 더 비중을 더 보자. 다음 페이지. 숙제로 해봐 얘들아. 자,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얘들아 275, 76, 77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알 거야. 그지? 정말 많이 봤던 형태 문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제목도 써있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이거 뒤에는 뭐 나오겠어 얘들아? 몇 페이지 넘겨보면 뭐 나오겠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있겠지. 똑같은 문제지. 맞나? (75번) 어렵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서 이해가 잘 되었다면 75번이나 76번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거야. 조금 낯선 게 77번일 거거든. 자, 77번 같이 해보자. 75, 76은 방금 말했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77번 봅시다. 자, ABC가 있었고 X가 0, 1, 2라는 집합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얘들아 이제 요 말 뜻은 뭐 어렵지 않지? 많이 봐서 뭐다? 정의역도 0, 1, 2, 공역도 0, 1, 2. 자, 이때 그 둘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가는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근데 A는 양수다. 자, 가. Fx는 1대1 대응이다. 뭐야? 0, 1, 2가 하나씩 안 겹치게 대응한다는 얘기고 나에서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얘들아, 요거 너희가 영어 단어 때문에 한글과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표현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인데 얘들아 배웠어. 임의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랑 똑같은 게 뭐야? 배웠잖아. 어디서 배웠어? 이 표현. 이 많은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어느 단어에서 배웠어? 항등식에서 배웠잖아.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야. 뭐야? 임의라고 해서 얘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가 아니라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누구였어? 0, 1, 2였잖아.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었을 때 이 식에다 성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0은 C구나.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구나.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구나. 다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항등식에서 배웠어. 임의의 x에 대해서 라는 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우리가 명제로 봤을 때 어떤이란 말이 아니야. 랜덤이 아니라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된다는 얘기야, 수학에선. 그러니까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된댔으니까 다 하는 거지. 근데 1대1 대응이래. 그러니까 얘들아 얘네 셋 중에 하나는 0일 거고 하나는 1일 거고 하나는 2일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또 나누겠지. 얘들아 A, B, C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가장 손쉽겠니? C겠지. 당연히. 왜? C가 누구냐에 따라 기준을 세우면 얘는 이미 해결되잖아. 만약에 A를 기준으로 세웠어. 야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봐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C로 두자. 그래서 첫 번째 C가 0이라면 C가 0이라면 F0은 그냥 0으로 끝난 거지.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두 개밖에 없어. F1과 F2. F1은 C가 0이니까 A 플러스 B가 될 거고 F2는 4A 플러스 2B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몇이어야 돼?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남은 공역이 누군데? 1이랑 2잖아. 얘네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여야 돼. 그럼 어차피 선택지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얘가 1이고 얘가 2일 때도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얘네 둘을 바꿔서 확인해보고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해보면 얘한테 2 곱해서 빼버리면 되겠지? 2A, 2B, 2. 그러니까 A는 0, B는 1. 이렇게 나오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A는 양수다. 문제 조건에서 A는 양수다 라고 줬으니까 요 경우 탈락. A 0 나면 안 되잖아. 자, 그럼 두 번째. 뒤집어서 이제 간단히 써보자. A 플러스 B가 이번엔 2가 되고 4A 플러스 2B가 1이 될 때를 생각해보자. 그럼 이것도 연립해보면 A 음수 나오네. 탈락. 지금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지금 단순 계산 영역이라서 그냥 빠르게 가고 있어. 자, 그러면 그 말은 해석해보면 C는 0이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C가 1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C가 1이라면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일 거고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겠지. 그리고 얘네는 둘이 0과 2를 나눠 가져야 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2라고 가정해서 풀어보고 둘을 바꿔서 풀어보고 해서 A가 양수인 거 고르면 되겠지. 이건 뭐 이제 단순 계산이 됐으니까 계산 빨리 해주면 요 경우에서 A가 2분의 3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니까 문제 조건에 맞는 거 하나 튀어나왔지. 이건 뭐 단순 연립방정식 계산이니까 이건 생략할게. 다음 이번엔 뒤집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2고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0이라고 가정해서 A, B 값을 구해보면 이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나 뭔 소리 하는지 이해되고 있지 얘들아? 나 지금 일부 계산 과정 이거 연립하는 건 별일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C가 2라고 가정한다면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2일 거고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은 0과 1을 나눠 가질 거야.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고 가정해서 A, B 값을 구해본다면 요때 A가 2분의 3, B가 마이너스 2분의 7. 편해. 다음 둘을 바꿔서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1이고 4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0이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여기도 A가 음수 나와서 안 된다. 가 결론이야.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게 딱 두 가지 나오지. 그럼 그 두 가지 중에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뭐 이건 계산해보면 알겠지. 언제겠니? 이때겠지. A는 양쪽이 똑같고 이쪽이 C가 이쪽이 1 커. 근데 B는 백이니까 더 작은 게 더 유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케이스일 때겠다. 가 결론.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답 7.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랑은 살짝 느낌이 다르지. 그지? 대신에 그 옆에 75, 76번은 너무 전형적인 문제니까 못 풀면 안 돼, 얘들아. 이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말로 살짝만 해보자면, 얘들아, 75번 풀이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니? 어떻게 나눠야 되는데? x가 1일 때 y가 몇일 때? 마이너스 2. 그러면 x가 5일 때 4. 라고 해서 하나.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일 때. 다음 거꾸로 해서 x가 1일 때 y가 4. 그렇지.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2일 때로 한번 구해보고. 그때는 감소함수라는 거지.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실제로 a와 b를 구했을 때 b가 양수인 게 정답. 오케이? 잘했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78부터 81까지. 어?
제일 잘 나올 만한 문제 유형은 79번이긴 해. 많이 봤을 거야. 79번. 뭔지 알지, 얘들아? 뭐 해야 되는지.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은 79번인데, 자, 시간 좀 줄 테니까 79번이랑 81번을 해보자. 81번 잘 생각해봐. 81번을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앞에서 명제를 심심해서 배운 게 아니야. 이럴 때 적용시켜도 좋아. 81번에 나를 해석할 때 명제에서 배운 거를 써먹어봐. 나에 있는 말을 한글로 해석해 줄게. F1은 1이 아니고, F1이 1이 아니고, F2는 2가 아니다지. 그치. 대우로 가야지.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게 더 수월하지. 해석이. 개수 세기. 함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봐봐. 생각해봐. 항등함수라는 건 x에 넣은 값이랑 그걸로 인해서 나온 함수 값이랑 똑같은 함수잖아. 그럼 그 말의 의미가 x값과 y값이 항상 같다 뿐만이 아니라 x의 모임, 정의역, y값들의 모임, 공역, 얘네가 똑같아야 돼. 애초에. 그게 대전제야. 오케이? 근데 지금 거기 문제를 잘 보면 정의역은 0, 1, 2인데 공역은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기억은 틀려. 항등함수가 될 수 없어. 애초에. 만약에 지금 요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항등함수의 역함수도 항등함수여야 돼. 내 말 맞지? 근데 지금 그 문제에서 준 정의역과 공역 상태에서 이거 역함수 있어? 없잖아. 얘 원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0, 1, 2고 공역이 모든 실수야.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되지. 근데 역함수야.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공역이 0, 1, 2야. 이거 함수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돼.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받아들여지기 쉬울 거야. 항등함수가 되려면 x랑 y가 똑같아야 된다도 있는데 하나 추가하자면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역함수도 항등함수가 떠야 돼. 근데 기억의 상태에서는 역함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등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너희가 책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교과서에도 있고 어떤 책에든 다 있을 텐데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애초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에서 fx는 x인 함수야. 이게 정확한 항등함수의 정의야. 오케이? 됐어? 잘 들어봐. 만약에 학생 1000명 있어서, 고등학생 1000명 있어서, 근데 덧셈 뺄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의 명수를 찾고 싶어, 구하고 싶어. 그 원래대로라면 1000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지? 그럼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는 게 빠르겠니? 못하는 사람 수를 세는 게 빠르겠니? 못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못하는 사람의 명수를 세서 1000명에서 빼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지금 곧대로 이해를 하자면 F1이 1이 아니고 F2도 2가 아닌 개수를 세야 되잖아. 그럼 이거 세는 거는 녹록치가 않아. 케이스가 많아서.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세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 역. 굳이 말하자면 역이 아니지. 부정. 그럼 얘들아, 나를 해석하면 아까 말했지만 F1은 1이 아니고 F2는 2가 아니다지. 얘 부정이 뭐야? F1이 1 또는 F2가 2.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거의 정반대가 이거 아니야? 방금 말한? 그것만 아니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세야 되는 건 뭐야? F1이 1 이거나 F2가 2인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지. 근데 또 여기서 가면 얘들아 F1이 1 또는 F2가 2 이거 우리 집합으로 바꾸면 뭐야? 합집합. 가봅시다. 자, 81번. 그래서 자, 지금 요거는 좀 너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 이거 세는 거. 이거 어려워. 답 내는 게. 보기보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잡혀있고 1대1 대응이래. 뭐 1대1 대응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나에 있는 조건을 곧대로 쓰자면 곱해서 0이 안 나와야 되니까 얘는 1이 아니어야 되고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이걸 만족시키는 개수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걸 찾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봐봐. 내가 이렇게 해도 쉬울까라고 해봤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F1이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고 5, 6일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나뉘어. 왜? 봐봐. F1이 2라면 얘는 걸림돌이 사라지지. 얘가 이미 2를 가져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F1이 2라면 얘는 아무거나 골라도 되잖아. 얘가 1을 이미 가져갔으니까. 근데 F1이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이때는 얘도 신경 써줘야 되지. F2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따질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써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얘의 개수를 구하는 건 맞지만 얘를 고지고대로 구하지 말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얘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덧셈 뺄셈 할 줄 아는 고등학생 수를 세는 것보다는 덧셈 뺄셈을 할 줄 모르는 고등학생 수를 세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잖아.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의 부정은 얘의 정반대. 얘들아, 우리 집합에서 많이 배우잖아. 어떤 명제의 부정은 집합으로 뭐야? 여집합. 그러니까 얘의 부정을 이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에서 얘에 해당되는 케이스만 아니면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세자고. 이거 세는 거 말고 이거 세자고. 그럼 얘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썼으면 이제 또는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또는은 합집합.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1이 1인 모든 함수의 개수 세고 F2가 2가 되는 모든 함수의 개수 센 다음에 F1이 1이고 F2가 2인 함수의 개수 세서 더하고 빼면 되지. 그게 합집합 세는 거잖아. A와 B의 합집합 셀 때 어떻게 써서 A 더하기 B 빼기 A 교우 B 아니야? 그거 하자고. 자, 그래서 셉시다. F1이 1인 함수의 개수, 정확히 말하자면 1대1 대응의 개수지. 1이 1로 갔어. 그럼 나머지는 안 겹치게 5개가 5개한테 안 겹치게 하면 되지. 몇 가지야? 120, 500. 똑같겠지? 합집합 구하고 있어 지금 얘들아. 뺄 거야? 누굴 뺄 거야? F1이 1, 2고
F2가 2인 개수. 이게 교집합 부분이니까. 그럼 이거는 케이스가 어떻게 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간 거지.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1대1 대응 개수 몇 개? 4팩. 계산하면 120 더하기 120 빼기 24지. 96인가? 216. 이거지.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싶은 애의 여집합. 그러면 최종 정답은 전체에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1대1 대응의 개수에서 여집합에 해당되는 216개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원소 6개짜리가 있는 집합에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6팩. 정답 504. 이거 보기보다 딱 봤을 때 보기보다 어려워. 지금 굳이 왜 이렇게 돌려서 하는지 이해되니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고지고대로 해서 그래 아까 내가 복잡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걸 굳이 끌고 가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답 나올 거야. 나오는데 아까 내가 비유했던 거 이해되지? 덧셈 뺄셈 할 줄 아는 고등학생의 수를 세는 것보다는 못하는 애를 세는 게 빠르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걸 모든 케이스를 다 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2일 때랑 2가 아닐 때로 또 나눠야 돼. 오케이? 279번은 뭐 얼추 다들 잘했어. 지금 F가 1대1 대응, G가 상수함수, H가 항등함수를 했으니까 일단 확정은 누구야? H지. H는 항등함수니까 H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렇게 할 테니까 H는 끝났고 G는 함수값이 다 똑같을 거고 그지? 상수함수를 했으니까 F는 안 겹치겠지. 이제 여기까지가 베이스로 깔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면 가에서 H0이 우변에 있잖아? 근데 H0은 0이잖아. 그럼 H0이 0이니까 G2가 0이거나 F1 마이너스 G1이 0이어야 돼. 맞니? 그럼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지. G2가 0이라면 어떨까? 또는 F1 마이너스 G1이 0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결론이 뭐다? GX가 0이고 그지? GX가 0이고 F1이 0이다. 요 결론이 나올 거야.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정답은 4번. 괜찮니 이거?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도 이제 함수의 개수 세는 건데 자, 284번을 같이 해보자. 자, 284번을 하기 전에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정의역이 1밖에 없어. 공역이 5, 6, 7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이거 1대1 대응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1대1 대응. 돼, 안 돼? 안 되지. 왜? Y가 남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좀 완화시키자. 1대1 함수는 어때? 1대1 함수는 돼. 1대1 함수 되는 조건이 뭐야? Y가 안 겹치면 되잖아. 1대1 함수 되지? 여기 하나 늘었어. 이거 1대1 함수 되니? 되지? 되니? 되지? 되니?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따졌을 때 어떤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지금 요때 됐고 요것도 되는데 요거는 안 돼. 오케이? 요 관계가 성립해야 1대1 함수가 가능해. 그럼 얘들아 이 문제랑 상관없지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그치? 자, 그러면 284번을 보자. 전체 집합이 3, 4, 5, 6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부분 집합 x, y를 가지고 x를 끝까지 읽어보면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래. 근데 걔가 1대1 함수래.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그 x랑 y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떠야 된대. 다음 두 번째, x랑 y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여야 된대.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랑 y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 얘기지. 자, 그러면 요거까지 우리가 끌고 와서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교집합이 원소가 2개라는 건 x랑 y의 원소는 최소 2개야. 그지? 교집합이 2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너희가 상상해보자. 요거까지 끌고 왔어 얘들아. 원소의 개수로만 따져보자. X집합과 Y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를 볼 수 있을까? 얘가 몇 개? 얘 2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되지? 이거 지켜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때 Y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여야 돼? 4개. 왜? 얘 때문에. 오케이? 다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여야 돼? 3개도 되지. 예를 들어, 얘가 X, 얘가 Y. 이래도 되는 거니까. 3개, 3개 가능하지. 또 있지? 3개, 4개 어때? 말은 되는데 그때 얘가 안 되지. 얘가 3개, 얘가 4개면 교집합 무조건 3개잖아. 그러니까 요 2가지만 보면 되겠구나.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별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 경우. 자, X 정의역이 2개, 공역이 4개인 경우. 그럼 얘들아, 어차피 전체 집합이 4개니까 Y의 원소를 고르는 가지수는 셀 필요도 없지. 닦았겠지?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만 찾으면 돼? X의 원소 2개가 누가 될지만 따지면 되지. 자, X의 원소를 고르는 가지수 뭐라고 쓰면 돼? 4, C, 2. 오케이? 그래서 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4c2로) x의 원소 구했어. 됐지? 자, 그러면 x의 원소 2개 있고 y의 원소 4개 있는 거야. 이제 뭐만 하면 돼? 1대1 함수만 만들면 되지. 그럼 2개, 4개 있어. 1대1 함수의 개수 어떻게 세? 4개 중에 몇 개 골라? 2개를 골라서 나열까지 해야 되지. 뭐라고 써? 그렇지, 4p. 지금 얘가 뭘 뜻하는지 얘가 뭘 뜻하는지 이해되니? 이게 뭐야? x의 원소 고르는 가지수. 이게 뭐야?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개수. 정확히 말하자면 1대1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요거 너희가 만들어보자. x의 원소 3개, y의 원소 3개. 자, x의 원소를 고르는 가지수는 몇 개? 사시선.
오케이? 그럼 y의 원소 고르는 가지수는? 잘 생각해봐. 다른 거 다르게 세는 방법도 보여줄게. y의 원소 세는 가지수는? 세 가지지. 왜 세 가지야? 3시 2거든. 지금 내 말 이해된 사람. y의 원소 고르는 가지수가 3시 2인 이유. 생각해봐. 4시 3으로 내가 만약에 내가 다른 안 헷갈리는 방법도 보여줄게. 4시 일단 요거 들어봐. 4시 3으로 x의 원소를 3, 4, 5를 정했다 치자. 그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누구냐면 어차피 6은 무조건이야. 그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교집합으로 가질 두 개만 고르면 돼. 그러니까 3시 2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세도 되고요. 그럼 덜 헷갈리게 해볼까? 이거 말고 지금 여기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덜 헷갈리는 방법. 뭐부터 고르자? 교집합부터 고르자. 네 개 중에 x와 y의 교집합이 될 두 개의 원소를 먼저 고르자. 골랐지? 그럼 교집합이 아닌 원소 두 개 남았지? 그럼 그 두 개를 x와 y가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4, 5를 교집합으로 골랐어? 그게 요 가지수지? 그럼 남은 게 3과 6이지? 3과 6을 x랑 y가 하나씩 골라가지는 가지수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뭐. 두 가지밖에 없잖아. x가 3 가져가면 y가 6 가져갈 거고 x가 6 가져가면 y가 3 가져가겠지. 두 가지잖아. 다를까? 똑같아. 똑같아.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지. 얘는 6 곱하기 2니까 12지. 똑같아. 뭘로 세든. 둘 다 말 돼. 선생님 왜? 왜? 뭐 때문에? 아, 씩! 얘는 4C1로 바꾸고 얘는 3C1로 바꾸니까 12지. 언제 P고 언제 C인지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수식을 말하는 거야? 계산식? 예를 들어 6P3이라면 6, 5, 4 6P, 6, C3이라면 6, 5, 4 순열이랑 똑같이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됐지 얘들아? 위로 세건 아래로 세건 상관없어. 너희가 편한 대로 세면 돼. 얘는 x를 고른 다음에 y를 고른 거고 요거는 교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x랑 y랑 나눠 가진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됐든 뭐 한 거야? x와 y를 고르는 가지수 된 거지. 이제 대응시켜야지. 3개야 1대1 함수겠어. 당연히 3팩이겠지. 됐을까?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니? 얘들아, 이거 요렇게 나누는 게 어려운 거지. 여기 계산식 어려우면 안 돼, 이거.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이냐? 6, 12, 72. 요거는 4, 3, 6, 72. 그냥 개수 구하래? 144개. 아. 저 4C랑 4P. X가 2개고 Y가 4개라는 거는 일단 Y는 셀 이유가 없지. 4개밖에 없는데 4개를 다 가지니까. 그럼 네가 세야 되는 거는 4개의 원소 중에서 X로 들어갈 2개를 골라야 돼. 그게 4C2. 그러면 지금 4C2까지 하면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된 거냐면 X의 원소 2개, Y의 원소 4개 이렇게까지 세팅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네가 추가로 세야 되는 건 뭐야? 대응하는 개수. 진짜 함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4개 있어. 1대1 함수가 돼야 돼. 4 곱하기 3.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귀찮아서 저렇게 쓰긴 했지만 뭐 순열과 조합의 의미 때문에 C, P라고 쓰긴 했지만 내가 이거 얘기했었지 평소에 할 때도 이거를 굳이 1대1 함수의 개수가 4C2다 4P2다 라고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갈 거 4개 얘가 갈 거 3개 그러니까 4 곱하기 3 굳이 쓰자면 저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굳이 순열과 조합으로 만들어서 이해할 것까지는 없어. 나는 설명하려고 이때는 조합이고 이때는 순열 써야 돼 라는 거 설명 때문에 C랑 P를 그 정도는 기억날 거 아니니. P가 순열이고 C가 조합이라는 건 기억나잖아. 그렇게 해서 표현은 했지만 실제 쓸 때 이 상황에서 이거 4P2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얘가 4군데니까 4. 그럼 얘가 3군데니까 3. 4 곱하기 3, 12. 이렇게 해도 되지 당연히. 그걸 난 저기서 4P라고 쓴 거고. 오케이? 3팩? 지금 이걸로 세건 저걸로 세건 뭐 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 X에 3개, Y에 3개까지 세팅해 놓은 거지. 그럼 여기서 대응시켜야 될 거 아니야. 1대1 함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Y의 개수 센 건데? 이거 Y의 개수 센 거야.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이걸로 이해하라고. 이거 뭐야? 교집합의 개수. 교집합 세는 거. 4개의 원소 중에 교집합 2개를 고른 거야. 사실 됐지? 그럼 교집합을 예를 들어 4와 5를 교집합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원소 2개 남았지? 그럼 이 2개를 지금 3,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하나는 X 거고 하나는 Y 거겠지? 바꾸는 거 2가지. 굳이 말하자면 2팩이 맞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건 저렇게 세건 X랑 Y의 원소를 세팅한 거고 그 상태에서 1대1 함수의 개수 곱한 거고. 물론 문제 풀면서는 여기 써있구나. 써있네. 자, 전체 집합 1, 2, 3, 4. 자, 이때 지금 뭐 당연한 조건들 있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그리고 교집합이 없대. 그럼 요 두 조건에 의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거 X만 정하면 Y는 자동이니까 안 세도 돼.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으로 지금 A와 B가 한글 쓰기 귀찮아. A가 정의역이고 B가 공역이잖아? 그러면 A의 원소가 몇 개일 때? 1개일 때 자동으로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겠지. 예를 들자면 요런 상황, 그지? 자, 개수 셉시다. A집합에 올 원소 1개를 고르는 가지수 몇 개? 4가지지. 뭐 이거 뭐 4P1이건 4C1이건 뭐가 됐든 4가지지. 자, 이 4가지로 A의 원소 하나 정했어. 그럼 나머지 3개는 B로 가겠지? 셀 필요 없지, 자동이니까. 자, A의 올 원소의 개수 골랐고 이제 대응만 하면 되지. 자, 얘들아, 이 상황에서 함수의 개수 몇 개냐? 3개지. 얘가 2로 갈 때, 3으로 갈 때, 4로 갈 때 3개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2가지. 다음 두 번째. 집합 A의 원소 몇 개? 2개. 그럼 자동으로 B도 2개겠지. 그럼 또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개수 셉시다. 자, 집합 A의 올 원소 2개를 고르는 가지수니까 4개 중에 2개 고르고, 그러면 집합 B에는 나머지 2개가 자동으로 올 테니까 셀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해야지. 2개를 나눠주는 가지수는 1대1 대응으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지 뭐. 1이 3으로 가면 2는 4로 갈 거고 4로 가면 3으로 가겠지. 2가지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 2팩이니 어쩌고 저쩌니 그렇게 써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내 말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식으로 치환해서 옮겨 쓸 이유까지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 몇이냐? 12지? 정답 24. 됐을까? 이거 이해됐니 얘들아? 잠깐만. 그럼 하나 더 해보자. 그 밑에 거 83번. 이거는 쉽지 않을까? 이것도 케이스로 나눠야 돼. 왜?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왜 40이에요? 얘가 전체 집합 4개 중에서 X 정의 아니 A 집합인 정의역에 올 2개를 골라야지. 이런 거 하다가 얘들아 기본 문제 있잖아.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 1대1 대형 개수 구하시오 이런 거 하면 진짜 귀엽다고. 자, 83번. 정의역 1, 2, 3, 4, 5, 6, 공역 1, 2, 3, 4, 5, 6에서 1대1 대형이래. 안 겹쳐야 되고, 나 조건의 핵심이지. F1이 5 이상이어야 된대. 그리고 F2랑 F4랑 F6의 대소는 정해져 있고, 걔네들은 6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1부터 6까지가 공역이니까 F1이 될 수 있는 수는 5 아니면 6이지. 그래서 나누자. 첫 번째 F1이 5라면 그러면 자 눈에 잘 보이게 그려볼게. 물론 너희가 풀 때 안 그려도 돼.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있을 때 F1이 5로 확정이지. 그리고 주어진 또 다른 조건이 2, 4, 6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은 6보다는 작은 애들이고 얘네들 간의 대소도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지. 대소가 정해져 있다면 뭐다? 이거 맞았니? 맞았어? 대소가 정해져 있다면 뭐다? 고르기만 하면 된다.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었었지. 만약에 내가 얘네 셋의 함수값으로 1, 2, 3을 써야지 라고 했어. 그럼 얘가 무조건 F이고 얘가 무조건 F4고 얘가 무조건 F6 아니야?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조합. 자, 그러면 자 F1이 5야. 그러면 F2와 F4와 F6이 될 숫자는 1, 2, 3, 4, 4개 중에 겹치면 안 되니까 5도 안 되지. 4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3개 고르면 돼. 오케이? 그러면 4개 중에 3개 골라서 제일 작은 건 2랑 연결짓고 그 다음은 4랑 연결짓고 다음은 3이랑 연결짓으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2가 1로 가고 4가 3으로 가고 6이 4로 갔다 치자. 예를 들어 그럼 나머지 F3과 F5는 얘네랑 이 대소랑 관련이 없잖아. 그냥 빈대 나눠 들어가면 되겠지. 남은 거 X값 2개, Y값도 2개. 2개가 안 겹치게 들어가는 가지수는 2가지지. 그래서 F1이 5일 때 8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함수할 때 헷갈리면 그려. 뭐 그린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F1이 6이라면 자 1이 6으로 갔어. 그러면 얘랑 얘를 나눠서 한 이유가 뭐야? 이제 보이지? 얘가 5로 가면 얘네 셋이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4개 중에서 골라야 돼.
근데 얘가 6으로 간다면 2, 4, 6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로 늘어나? 5개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나눠서 푼 거지. 그래서 요 경우라면 F2와 F4와 F6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지.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 2가 1로 가고 4가 2로 가고 6이 3으로 갖다 치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일은 다를 게 없지. 남은 거 2개, 2개. 안 겹치게 가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20가지.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더한 정답 28가지. 넘겨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어렵거든? 원래 합성함수랑 역함수 난이도 올라가면 어렵다. 되게. 285번 해봅시다. 이거 푼 사람? 없어? 자, 285번. 요게 은근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문제 봅시다. 정의역이 0,1인데, 공역은 몰라. fx, 어쩌고저쩌고 있고, gx도 있어. 이때, G 합성 F가 정의돼야 된대. 정의된다. 그러면, 자, 정의가 이게 뭔 뜻이냐? 그럼 정의가 안 되는 예시를 보여줄게. 뭔 소리냐면, 지금 집합 X로 0, 1, 2가 있는데 이 집합 X가 F에게도 정의역, G에게도 정의역이라며. 그지? 근데 지금 G 합성 F가 정의가 돼야 된대.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만약에 얘한테 0을 넣었어. 요 합성함수에다가. 그럼 F0을 계산을 하겠지. 됐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야, 얘들아? 공역 없다. 공역 없잖아. 그지? 정의역만 줬어. 자, 이 합성함수에다 x에 0을 넣었어. 그럼 f0을 계산하겠지. 근데 f0을 계산했더니 3이 나왔네?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요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gx의 정의역은 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g합성 f가 정의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f라는 함수의 함수값도 0, 1, 2에서만 놀아야 돼. 그래야 그 0, 1, 2라는 f의 함수값이 g에게 정의역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이 fx, 요 첫 번째, 요 합성함수의 첫 번째, 요 계산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만 나와야 돼. 3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없잖아. 이거 없잖아. 4 나와도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는 말의 의미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fx가 ax 플러스 2고 gx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완벽하게 주어져 있네. 자, 이때 아까 봤지만 G합성 F가 정의돼야 된대. 말이 돼야 된대. 그럼 어차피 여기에다가 X자리에 넣을 거는 0, 1, 2밖에 없잖아. 넣어보자. 자, 0 넣으면 얘는 F0이 2니까 이렇게 되지. 됐어? F0이 2잖아. 0 넣으면 2잖아. 됐네? 말 되지? 되잖아. 이 정의역이 있잖아. 됐어. 얘는 통과.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 1 넣어보자. 1 넣으면 F1은 A 플러스 2지? 이렇게 되네?
얘는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지? 마지막 합성함수에다가 x에다 2 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누구겠어? 얘랑 얘지. 얘들아, 이 밑줄 친 얘네 둘이 누구여야만 해? 0 아니면 1 아니면 2여야만 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나누면 되지. 만약에 a 플러스 2가 0이라면 a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2a 플러스 2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돼, 안 돼? 안 돼. 왜?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이 밑줄 친 얘 a 플러스 2랑 2a 플러스 2는 몇이어야만 해? 0 아니면 1 아니면 2만 가능해. 근데 지금 마이너스 2 나왔잖아. 이해됐어? 안 돼. 탈락. 두 번째, a 플러스 2가 이번엔 1이라고 가정해보자. 지금 나 뭔 짓 하는지 이해되고 있지, 얘들아?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1이란 소리지? 그럼 그거를 2a 플러스 2에다 집어넣어보면 몇 나와? 0 나오지? 돼, 안 돼? 돼, 안 돼? 되지? 0, 1이면 되잖아. 마지막 a 플러스 2가 2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a가 0이라는 소리네? 그럼 2a 플러스 2는 몇 나와? 2 나오지? 되지? 뭐 물어봤어?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a가 되는 거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과 0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요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는 말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정리해보자. 요까지 할 거거든? 얘들아,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만약에 F 합성 G가 정의된다. 즉, 말이 된다. 요거의 의미는 너희가 말해보자. 뭐라고 하면 돼? F 합성 G가 정의되려면 말로 일단 손쉽게 말해볼게.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으로 딱 들어맞아야 돼. 내 말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걸 좀 그럴싸하게 말하자면 GX의 치역이 FX의 뭐?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이 말이 이해됐을까? 네. 요게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GX를 먼저 계산할 거 아니니 얘 계산값이 만약에 1, 2, 3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정의역이 1, 2, 3, 4, 5래. 그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지. 되지. 되잖아. 오케이? 됐어?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봐. gx를 계산했더니 치역이 1, 2, 3, 4가 나왔어. 근데 얘 정의역이 1, 2, 3밖에 없어. 그러면 얘한테 f 합성 g의 4값이 없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이 얘기야. 이해됐을까? 요거 좀 마지막으로 알고 가자. 이게 뭐야?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얇은 책 갖고 있는 사람 숙제 지금 한 페이지까지. 진짜 얼마 없다. 대신에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 얘들아? 지금 이게 두 번째 책이잖아. 맞아? 지금 디자인 책 바뀐 거 보이지? 맨 앞에 부분이랑 디자인 다르잖아. 그 첫 번째 책에 해당되는 거 아까 내가 말한 부분까지 마무리 지어 와야 돼.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그래서 월요일날 개별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 물어보고 해야 돼. 다음. 왜곡. 예수야, 많이 어렵냐? 많이 어려워? 지금 이거? 괜찮아? 쉬워? 이지? 언제, 어디까지 할래?